예, 최천원 법무사입니다. 거의 뭐 대다수 그냥 얼굴 다 뵌 분들이네요. 예. 이번에 시험 보고 아직 합격자 발표가 안 나왔죠? 10월 25일인가요? 11월 25일 합격자 발표가요? 24일? 예. 저녁, 그러니까 25일이니까 24일 저녁 한 6시쯤 나오겠죠? 제가 합격한 게가 이제 18회니까 벌써 한 2년, 거의 이제 거의 좀 3년 다 돼가는데요. 예, 그때는 좀 7시 좀 넘어서 나왔습니다. 예. 사실 합격자도요, 저도 물론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법무사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합격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전히 다 영업직이에요. 왜 100% 영업직이에요. 항상 명함 들고 다니고, 저도 거의 일요일 없습니다. 저번 주에는 해남, 거기 이사무라는 모임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같이 이제 일요일에는 거기 갔다 오고, 또 며칠 전에는 또 중국 갔다 오고, 다 영업입니다. 100% 영업이에요. 제가 뭐 물론 좋아서도 가죠. 좋아서도 가고, 어르신들 모시고, 관광버스에서 이것도 합니다. 이것도 합니다. 물론 불법이죠. 불법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귀염을 독차지해야죠. 그리고 나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파트 하나 짓고, 뭐 빌라인가 뭐 짓고 있는데 한 20채 집단 등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명함을 달라 그랬는데, 영업의 기본 항상 명함인데 명함을 안 들고 왔어요, 그날따라. 그래가지고 문자로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넣어드렸는데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자꾸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해야 사건이 따오는 거죠. 그냥 따오지 않습니다. 걱정되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 옵니다. 자, 그 법원 올해 시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야, 이제 형사소송법 한 번 강의 듣고 다 까먹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 뭐 얘기하면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냐?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자, 올해 첫 번째 문제가 공시송달이 나왔습니다. 공시송달이 나왔는데 20점짜리로 나왔어요. 그죠? 저도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동안에 저도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열심히 법무사 했습니다. 법무사 사실 본직은 법무사예요. 공시송달 나오고 그 다음에 공소시효가 나왔는데 요게 10점짜리로, 이게 25점이었나요? 그죠? 20점인가 25점 나오고 요게 10점짜리가 나오고, 나머지가 이제 고소 취소의 주관적 불가분이 나왔죠. 주관적 불가분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미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쟁점이었어요. 이거는 법무사에서 아예 기출됐던 거였고, 법무사 기출됐던 쟁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자세히 강의는 안 하고 조문만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조문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던 거였을 거고, 사실 어떻게 케이스 푸는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설명해 드렸고, 자, 공시송달은 이것도 최근 판례였어요. 최근 판례였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2014년 법원사무관에서 법원사무관 승진 주관식에서 뭐가 나왔었냐면요. 2014년 법원사무관 승진에서 그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하죠. 약식명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갑자기 이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했어요. 정식재판 청구했는데 이 정식재판 청구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냈는데 이게 6개월이 도가지 않은 케이스였어요. 6개월이 도가지 않은 케이스였는데 이때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하고 나서 피고인 등이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알 수 없는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한 케이스,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이때도 공시송달과 관련해서 법원 사무관 승진에서 주관식으로 또 나왔죠. 이때는 사실 공시송달을 하려면 충분한 노력을 다 해봐야 돼요. 충분한 노력을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법원 사무관 승진에서. 자, 그 다음에 2015년도 법원 사무관 승진, 이거는 객관식. 객관식에서도 뭐가 나왔냐? 6개월이 도과해야, 그래야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게 나왔어요, 사실은. 최근 판례였고, 이게 판례가 계속 누적이 됐었어요. 계속 누적이 됐었는데 법원 사무관 승진에서는 계속적으로 물어왔던 문제였어. 그리고 나서 아예 그냥
이거를 가지고 올해 2015년도 법무사 시험에 아예 출제가 돼버렸죠. 아주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제대로 맞추신 분이 거의 없잖아요. 제대로 맞춘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배점도 굉장히 컸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그 다음에 공소시효, 이거는 사실 공소시효는 수험가에서 말하는 소위 찍히는 매년 찍히는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왔죠.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와가지고 최신 판례를 그대로 묻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015년도 사법시험 2차에서 여기 출제가 됐던, 그러니까 공소시효라는 물론 이제 같은 쟁점은 아니었는데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소취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법무사에서 이미 다 기출됐던 쟁점 그대로 똑같이 나왔죠. 그럼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으셔야죠. 결국은 시험은 뭐가 있을까요? 지진이 나면은요, 지진이 나오면은 그 지진의 징후가 처음에 포착됩니까? 안 납니까? 지진이 콱 나요. 그럼 징후가 어디선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시험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뭔가 징후가 있어요. 작년에는 또 뭐였죠? 작년에 나와있던 것도 저도 한 2문제 정도 그대로 모의고사에서 나온 게 그대로 출제가 됐는데 그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법연수원 문제에서 나온 거 그대로 했잖아요. 변호사 법률의견서 사건하고 이런 거 다 법원 어디죠? 그 사법연수원에서 다 나왔던 문제들이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는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좀 포커스를 잡아야 돼요. 올해 그 법원 사무관 승진 보면은 이거 뭐냐? 1번 문제가 뭐냐면 함정수사가 나왔고,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법적 효력, 이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별건 압수 나왔죠. 체포 현장에서 무영장인데 무영장 압수 적법 여부, 그 다음에 별건 압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왔냐? 공소장 제출할 때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특정되지 않았을 때 법적 효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단문으로 뭐가 나왔을까요? 일부 상소가 나왔습니다. 50점짜리로. 자, 이게요, 학원에서 다 일일이 다 강의 열심히 설명했던 주제들이었어요. 일부 상소도 사실 상소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제일 마지막에 다루는 테마가 일부 상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거의 이제 제 강의를 다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서 빠져나가는 쟁점이 있어요? 강의에서 빠져나가는 쟁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자, 또 특징이 뭐냐? 역시 중요한 건 기출이라는 거예요, 기출. 기출과 최신 판례. 법무사 시험은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이에요. 대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이고, 대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은요,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다. 그리고 그 정답은 뭐냐? 당연히 판례겠죠. 판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뭐냐? 쟁점이 같이 이렇게 기출됐던 쟁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뭐 나올까요?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뽑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뭐였냐면 별건 압수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어요. 올해 종근당 사건도 있었고, 종근당 압수수색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하나 많이 또 까먹었는데 그 공선법 위반과 관련된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별건 압수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별건 압수도 중요했는데 별건 압수 안 나왔죠. 그러면 뭐 나올까요? 내년에 별건 압수 나오겠죠.
내년에 별건 압수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이제는 웬만하면 다 출제가 됐어요. 형사소송법이 테마가 굉장히 많은 게 아니거든요. 테마가 굉장히 민법에 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형법에 대해서 얼마나 돼요? 형사소송법이 사실 따지고 보면요, 형법보다 굉장히 작아요. 자체가. 그래서 제가 법무사 하면서도 강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형사소송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작습니다. 양이 작기 때문에 법무사 기출 나왔다고 무시했다가 괜찮아. 쿵코 다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별건 압수는 당연히 내년에 나오겠죠. 내년에 나오겠고, 그 다음에 올해 또 특징이 뭐였습니까? 올해 시험 딱 봤는데 올해 특징이 뭐였어요? 영원한 출제 영순위가 있어요. 증거법. 근데 증거법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증거법이 안 나왔어요, 올해. 예, 증거법 안 나왔습니다. 다른 굵직굵직한 테마에서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증거법. 그래서 내년에 만약 지금 이 단계에서, 물론 이제 또 내년 가봐야 됩니다. 판례가 또 누적이 돼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찍는다면 별건 압수 내년에 꼭 나온다. 그 다음에 증거법 나온다. 예, 증거법은 3개, 자백배제, 위수증, 전문. 근데 별건 압수는 위수증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자백배제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나오면 전문이 나오겠죠. 전문 법칙이 나올 거다. 전문 법칙이 나왔는데 사실은 전문 법칙 18회 때 엄청 진하게 물어봤어요. 18회 때 엄청 진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출제 영순이야. 얘네는 나올 거예요, 얘가. 그리고 또 뭘 봐야 되냐? 내년에 이제 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 또 보겠죠. 법원 사무관 승진 보면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객관식 주관적으로 싹싹싹 훑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쟁점 포커스 테마를 찍어야 돼. 그래도 요거 나오겠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이거를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다 열심히 봐가지고 해야겠다. 어느 주제가 나와도 시험에 나는 쓸 수 있을 정도로 해야겠다. 그럼 또 떨어지는 거죠.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커스 테마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냐? 지금까지 제가 봤던 시험의 출제 경향이었어요. 시험의 출제 경향이었고 이런 것들은 다 전통적인 주제입니다. 전통적인 주제인데 그 전통적인 주제에다가 최근에 판례가 나왔다. 최근에 주목할 만한 판례가 나왔다. 눈에 띄는 건 전통적 주제에서 판례가 하나 딱 튀어나오면 그게 이제 전통적 포커스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 할 때 매 순환마다 문제를 다르게 했어요. 매 순환마다 문제를 다르게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했냐? 최신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다 만들었어요. 최신 판례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배한테 이제 보내주려고 1순환부터 2순환, 3순환 쫙 해가지고 있더니 거의 책 한 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최신 판례는 작년에 거의 올해까지 최신 판례는 웬만하면 다 문제로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 만들면서 제가 스스로 이제 문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도 오류도 없어야 돼요. 오류를 없으면서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판례에 나와 있는 원문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판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최신 판례, 3개년간 최신 판례를 알아야 되고 최신 그 객관식 주관식 해서 그 다음에 법원에서 시행됐던 법원에서 시행됐던 문제를 보신다면 내년에는 솔직히 물론 이제 올해 형사소송법 대박이신 분들도 계세요.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 중에 형사소송법 대박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도 이제 내년에 대박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어떻게 해야 된다? 기출을 중요시하라. 그 다음에 최신 판례를 중요시하라. 자, 그러면 기출은 대한민국의 기출이 한두 개입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출은요, 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이에요. 그래서 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은 내년에 나오는 법원 사무관 승진하고 올해 나온 그 법원 사무관 승진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되고 객관식까지도 좀 꼼꼼히 살피자. 그 중에서 순수하게 디테일하게 절차적인 거 있어요. 시험은 그 응시자들을 포커스로 해서 출제가 되거든요. 법원 사무관 승진은
그 법원 안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아 이런 것까지 나오겠냐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보시고 나머지 강의했던 주제들 중에서 그 시험에서 딱 봤더니 이런 거는 충분히 나올 만하겠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시험에 출제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시험장에서 사실 형법이 한 70분 정도 쓰셨을 거예요. 뭘 알아야 쓰지. 어? 형법은 어떠셨나요? 작년하고 이재용 법무사님 딱 만나 뵙자마자 하는 얘기가 물분에 처하시셔가지고 그때 이제 연수원 제가 같이 갔거든요. 그 다음날. 근데 작년 주제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낼 수 있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울분에 처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나왔다 작년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포커스도 주제도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형법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70분을 봐요. 그러면 형소는 50분을 보게 된다 이거죠. 50분을 보게 됩니다. 형법이 70분, 2시간 투자하죠. 2시간 보듯 시험 보는데 형법에서 70분 갈 수밖에 없어요. 형법이 굉장히 어려워. 사실은 제대로 공부하려면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형소에서 한 50분 정도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더라? 법전을 찾아보게 되더라. 그렇게 됐죠. 그래서 뭘 먼저 하냐? 이틀 동안 다 필요 없고 법전만 볼 거예요. 법전만. 법전도 어떻게 보는지 그거를 가지고 이틀간 법전만 봅니다. 법전만. 그리고 법전만 제대로 이해해도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굉장히 쉽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죠? 법대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 법대를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법대를 안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는 이 법학은 뭡니까? 이 법학이라는 거 법 해석학이에요. 학설이건 판례건 다 뭐냐?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관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면 법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법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석을 한다?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학은 뭐다? 법 해석학이에요. 법률 해석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커스 들어가고 뭐 판례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지 뭐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왜 이렇게 떠들었죠? 기출을 중요시 알아. 형사소송, 다른 과목은 제가 이제 다 까먹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출을 중요시 알아. 그 중에서도 특히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된다. 사법연수원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는요, 이제 웬만하면 다 출제를 했어요. 똑같이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이상한 그 사람이 똑같이 문제를 출제하겠어요. 문제를 똑같이 출제하지는 않아요. 근데 풀고 나면 그 문제가 그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장황히 썼지만 중요한 게 뭐였다?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을 반드시 눈여겨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사법시험,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그 다음에 변호사시험까지도 영역을 확장하면 변호사시험은 그 공법이죠. 그래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같이 어울려서 해요.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학원 모의고사를 만들어 볼까 하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변호사 시험 가지고 학원 모의고사 문제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은 약간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우리 시험에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가장 중요도한 거는 법원사 역시 지금으로서는 법원사무관 승진 시험이에요. 지금까지 경향으로는 법원사무관 승진 시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시험 그 정도. 그 다음에 법원행시도 약간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법원행시도 법원에서 나온 시험이기 때문에 법원행시도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최근 3개년간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출제 경향이 어느 식으로 가는지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